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밖에서들 많은 분들이 기업 컨설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과연 어떤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제목이 뭐냐면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좀 해석해서 정확히 좀 알고 하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임원과 관련된 내용들. 임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원을 대부분 다 등기 임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잘못된 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과연 직급과 직책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 체계 중에서 호봉제와 연봉제는 어떻게 다른가. 또 그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연봉제 하면 퇴직금 안 주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상관없이 퇴직금은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이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특히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한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잠깐 볼까요? 예. 과연 임원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상법에서 정하는 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임원들이 바로 상법에서 얘기하는 임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안 나온 게 있거든요. 안 나온 거는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상법 임원들만 임원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법인에서 이 비용을 처리했을 때 인정해 주냐 말 거냐라는 거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상법보다는 오히려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임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법에서는 등기 임원들을 임원이라고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비등기 임원들도 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등기 임원 중에는 이렇게 비상근 임원이거나 또는 직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오너 한 명의 뭐 부장들 이 정도가 있지 임원이 거기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임원 직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회사도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된다. 등기 임원만이 임원이 아니다. 비등기 임원도 임원이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삼성전자의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떼본 거예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부회장 권오연 부회장이 있고요. 대표이사 사장 윤부근 사장이 있고요. 대표이사 사장 신종균 사장이 있어요. 예. 지금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은 세 분인데 세 분이 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근데 삼성전자 임원은 전체 그럼 몇 명이나 될까? 요거는 금년도 자료는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전 자료입니다. 2년도 조금 넘었네요.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 자료인데 그 당시 보면 얼마나 나와 있냐? 993명이 임원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3명만 퇴직금 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만 퇴직금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직원들처럼 퇴직금을 주면 되느냐라는 거죠. 안 돼요. 안 된다고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분은 퇴직금 적용 대상이냐 이거죠. 등기임원 아니잖아요. 아까 등기임원 명단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퇴직금 규정은 등기임원이든 비등기임원이든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급 체계와 직책, 직급과 직책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장, 뭐 부사장 요 부분들이 다 직급이 되는 거고요. 사원 중에서는 부장, 차장, 뭐 과장 이렇게 호칭하는 분들. 그 다음에 직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임원 중에는 본부장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총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불리는 또는 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있죠. 경영기획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실장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죠. 예, 그게 바로 직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부를 때는 직책을 부르기도 하고 직급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임원이라고 했을 때는 직급상 임원을 얘기하는 거다.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직급상 임원이에요. 직책상 임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회사에 가면 가끔은 임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장장도 있고요. 그래요. 예, 공장장은 직책이지 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직급은 뭘까? 이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장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그 혼동하지 말고 써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급여제도에서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는데 호봉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급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올리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올려줘요, 회사에서. 연봉제는 뭐냐? 대신 내 성과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 이게 바로 연봉제고요. 자, 둘 다 전부 퇴직금이 지급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특히 이 통상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재밌는 현상입니다. 뭐냐면 최근에 대기업들에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회사가 이 판결에서 회사가 졌던가요? 현대중공업이? 예, 중공업이 이겼나요? 자동차가 회사가 졌고, 그 반대 아니에요? 예, 그 반대예요. 그 반대. 현대자동차는 회사가 승소를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요 통상급에 대한 이 산정 방법, 기준 때문에 그렇게 그 결과치가 달라졌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조건 근무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통상급여는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포함 안 했던 거를 지금은 다 포함해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럼 상여금을 포함해서 이제 OT 수당을 정해야 되는데, 오버타임 수당을. 그러면 그 시간의 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회사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상여금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줄 경우에는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3년분에 대한 거를 다 지급해라 라는 거였고요. 특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급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상여금 200%, 300%. 그래서 뭐 반기당 정기 상여금을 주는 경우, 또는 4개월마다 한 번씩 상여금을 주는 경우, 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상여금을 주는 경우, 이거 전부 다 통상급여로 해서 나중에 시간의 수당에 다 가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이게 어떤 회사가 지금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입수해서 지금 일부만 따서 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등기 실무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이다. 이거 잘못된 규정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 여기 보면은 정기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시기를 정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지급하면 괜찮으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급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한테는 성과급을 줘도 되긴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성과급 규정도 만들어 드리고 다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성과급도 그분들한테는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상여금과 성과금은 일단은 등기 임원들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오히려 정답일 거예요. 근데 전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 보셨죠? 예. 여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사장단 대표이사들이 쫙 나오는데요. 신정균 대표이사 사장인데
총 보수는 145억, 셀러리맨의 신화죠. 네. 그랬는데 급여 한번 보세요. 급여 17억 2,800.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 급여 한번 보세요. 20억 8,300. 윤북은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급여 보세요. 신종규 사장하고 같죠. 급여는 다른데 뭐가 달라요? 상여가 다른데요. 이 상여는 우리가 정기 상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주었을 때 뭐 한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 잉여금에서 주주들이 주기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임원 보수 한도를 설정해서. 그래서 여기 급여를 보면 아 이렇게 차등이 주는 거구나. 직급별로 차등이 가는 겁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약간의 차이를.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규정 나오는데 퇴직금 규정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해서 3배수, 2배수 준다. 요즘 이거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똑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네요. 조항이.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 된다. 반드시 줘야 된다. 이거 안 주면 나도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예, 이게 판례인데요. 지급한 거에 대해서 비용 인정 못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예, 하나 더만 보여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싶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판례 나온 6개에서 전부 다 국가가 이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냐면 이게 판례 나온 게 전부입니다. 국세법령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근데 전체가 다 국가가 이겼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소송에 걸리는 거는 국가는 세금을 일단 부과를 하는 거고 국세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하면은 이제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국가가 이기는 원고가 패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상여금은 임원들한테 주는 차등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많은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유의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굉장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세금을 훨씬 더 부과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런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